안녕하세요 여러분, 할수인입니다. 처음으로 스페인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담아볼까 해요. 그냥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어디를 갈지를 정하면서 썼던 나름의 기준이랄까요? 그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결정하시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핸드폰에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학 점수. 그러니까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교마다 교환학생의 선출 방식이 다르잖아요. 어떤 곳은 어학 점수가 고고익성인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어떤 그 컷을 넘으면은 다 제로 베이스인 곳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은 교환학생 설명회를 먼저 가세요. 교환학생 설명회를 가서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고 어떤 시기에 선출이 되고 내가 그러면 중요하게 잡아야 될 거는 뭐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토플 점수가 110점이에요. 어학 점수가 나의 교환학생 학교 선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. 혹은 토플을 한 번도 안 봐봤는데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어학 점수를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의 리스트를 보고 이 학교에 가려면 혹은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이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실력이 좀 좋아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은 사실 학교를 나중에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어학 점수를 따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학교 리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점수가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물론 어학 점수가 또 뭐 높으면 좋고 그렇지만 당장 내가 교환학생을 가야 되는데 나는 만점을 받겠어 이런 목표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은 스페인어로 썼지만 2지망은 캐나다, 3지망은 영국 이렇게 썼었거든요. 근데 나름의 이유가 다 있었고 그 학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좀 선출해내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학교의 리스트가 쫙 있다고 칩시다. 그 쫙 있는 리스트에서 이제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1년을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. 고로 한 학기만 열리는 학교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. 제가 왔을 때가 아마 여기 학교 기준으로는 2학기여서 좀 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학기만 가능한 학교들을 다 배제하면은 꽤 많이 줄어들어요. 거기서 이제 또 제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, 인도네시아라던가 싱가포르 같은 것도 제외를 하고 학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미국 쪽도 다 제외를 하고 일단 이렇게 제외를 했어요. 그러니까 국가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뭔가 프랑스도 나라가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뭔가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학교들도 다 배제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남은 곳이 뭐 영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뭐 그런 곳이었어요. 네덜란드 이런 곳이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는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장 1지망에 놓고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이제 영어 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영어 문학과가 잘 되어 있는 대학을 찾았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
저는 이제 1년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영어 문학이 아예 없는 학교를 간다고 쳤을 때 제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적다는 이야기고, 그렇다면 제가 1년을 있다고 했을 때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래서 나름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설명 같은 걸로 보면 영문학과가 있는지, 수업이 어느 정도 많은지, 영어로 하는 수업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했지만, 그런 과정에서 제외된 학교가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라던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학교들이 영어 제가 전공하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가 당했죠.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케바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저는 여기서 뭔가 공부도 잡고 여행도 잡고 어학도 잡고 이렇게 욕심 많게 왔지만, 어떤 분들은 그냥 교환학생 가서 쉬고 싶고 나는 진짜 가서 여행만 할 거다, 수업도 한 개만 들을 거다,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학과의 유무가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학교를 어떻게 정했나, 학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, 1년을 할까? 한 학기를 할까?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후기와 느낀 점 같은 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. 일단 한 학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짧다고 느껴질 것 같은 게, 이제 여기 와서 한국 학교 같지 않으니까 새학년 새내기처럼 처음부터 배운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면은 정말 학교에 적응을 했다 싶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. 6개월이라고 해도 사실 학기는 한 4개월 정도 되니까.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교환학생을 경험으로만 보고 그냥 살아보기처럼 생각하시면은 길다면은 긴 시간이지만 체감상 한 학기는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혹시 어학까지 잡을 욕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1년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1년을 산다고 어학 점수가 막 이렇게 늘지 않아요. 정말 하기 나름이고 얼마나의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 느는 거예요. 내가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서 노력까지 했을 때 느는 거지, 거기서 그냥 살기만 한다고 느는 건 아닙니다. 바르셀로나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가 있니? 교환학생 생활이 어떻냐?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.